디자인에 있어서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합니다. 정말 심플하면서도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가격인데 이 가격에 굳이?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성민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었던 아이폰의 보급형 라인업이 출시를 했었죠. 물론 첫 인상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굳이 이 휴대폰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휴대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아이폰 16을 제가 한 달 동안 써보면서 과연 첫 인상 리뷰 때의 생각이 달라졌는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 이 아이폰 16의 장단점 위주로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16의 한 달 사용기 자세하게 달려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아이폰 16을 한 달 동안 사용해 보면서 어쩌면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보급형 라인업이지만 지금까지 출시된 아이폰 16 라인업과 동일하게 후면 무광 마감으로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을 줬었고,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싱글 카메라, 메인 카메라 하나만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폰 11 라인업 이후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 특히나 프로 라인업처럼 트리플 카메라의 아이폰을 사용했다면 뭐야 너무 심플하고 이쁜데? 엄청 깔끔하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짝 예전에 아이폰 X 이전처럼 싱글 카메라였던 구형 아이폰의 감성을 어느 정도 느꼈어요. 이게 확실히 카메라 섬이 없는 카메라 렌즈 단일로만 들어가서 디자인에 있어서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 16의 장점이 바로 무게였는데, 제가 지금까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6 프로와 비교해봤을 때 무게가 무려 32g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체감이 바로 들었어요. 사실 이 현대인들에게 휴대폰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기이기 때문에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가벼운지 그에 따른 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6 프로에 비해서 엄청 가벼웠기 때문에 이건 너무 좋았어요. 재작년 23년도에 아이폰 15 프로가 많은 호평을 받았었던 점 중 하나가 처음으로 티타늄 프레임을 쓰게 되면서 프로 라인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가벼워져서 장점으로 꼽혔었죠. 그런 만큼 이 아이폰 16의 무게가 가볍다라는 것은 큰 장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애플이 지난 2월 달에 아이폰 16을 공개하면서 강조했었던 부분이 자체 제작 5G 모뎀 칩셋인 C1 칩셋이 들어갔다라는 것인데요. 애플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체 제작 모뎀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게 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6.1인치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중에서 배터리 타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깡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이폰 16을 완충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카톡, 점심시간에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영상 시청 이렇게 딥하지 않게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었을 때, 집에서 아침 7시 반쯤 나와서 출근을 할 때 100% 완충 후에 충전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다시 저녁 7시쯤 집에 돌아왔을 때 70% 정도 배터리가 남아 있더라고요. 물론 휴대폰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배터리 소모량은 다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아이폰 16 프로 롱텀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아이폰 16 프로의 배터리 타임도 전작 대비 엄청 많이 길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 실사용 체감상으로는 아이폰 16e의 배터리 타임이 더 오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의 증가와 자체 제작 모뎀의 영향을 확실하게 좀 받았었던 배터리 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타임이 늘어난 것은 장점이긴 하지만 아쉬운 단점이 이 배터리에서도 있긴 했는데요.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이 늘어서 그 체감이 더한 것으로 보이는데 완충까지의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터리 100% 완충 기준 아이폰 16 프로의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이 아이폰 16e는 1시간 55분 정도로 거의 2시간에 가까운 완충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선 C타입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만 제 생각보다 완충이 오래 걸려서 이 부분은 너무나도 아쉽긴 했습니다. 제가 아이폰 16을 한 달 동안 사용해보면서 정말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12 시리즈 때부터 탑재된 맥세이프가 들어간 아이폰을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 맥세이프와 관련된 액세서리를 너무나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폰 16e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아이폰의 아이덴티티, 현재 아이폰 유저들의 대다수가 익숙해하고 잘 사용하는 맥세이프 기능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도 맥세이프 충전을 하고 있고 차량에서도 맥세이프 거치대를 활용하고 심지어 애플의 맥세이프 카드 지갑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액세서리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건 저에게 너무 크리티컬 하더라고요. 흔히 우리 역체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주사율 이야기가 있는데 120Hz 화면 주사율을 사용하다가 60Hz 화면 주사율을 사용하게 되면 그 버벅임,
부드럽지 못한 모습을 많이 체감하게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주사율보다 맥세이프가 빠진 역체감이 더 심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맥세이프, 마그네틱 링이 들어간 서드파티 케이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자력으로 붙기는 붙기 때문에 사용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력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맥세이프의 기능을 100%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맥세이프의 핵심 중 하나인 무선 충전의 경우에는 아이폰 16 시리즈처럼 30W 이상 어댑터 사용 시에 맥세이프로도 25W 충전이 가능한 데 비해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처럼 C2 레디도 아닌 일반 무선 충전 규격인 치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 무선 충전 속도가 7.5W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큽니다. 또 맥세이프의 액세서리 중 이 카드 지갑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한국에서도 지원되는 나의 찾기 기능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애초에 이 아이폰 16이 기기 자체에 맥세이프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애플의 정품 맥세이프 카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나의 찾기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서드파티 카드 지갑처럼 마그네틱 링이 들어간 케이스를 사용했을 때 붙이고 다닐 수만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체감이 되었던 단점은 베젤이었습니다. 저는 아이폰 16을 처음 받아보고 휴대폰을 켰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상하게 신경이 많이 쓰였던 부분이 베젤 두께였는데요. 물론 저는 메인으로 아이폰 16 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베젤 두께에 대한 역체감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치부터 이어지는 휴대폰의 전반적인 베젤 두께가 지금 시점에 있어서 제가 느끼기로는 엄청 두꺼웠어요. 사실 보급형 라인업에서 베젤 두께가 얇기를 바란다는 건 어쩌면 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보급형 라인업이지만은 이 가격이라면은 이 베젤 두께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2월에 새로 산 아이폰인데 베젤 두께 때문에 정면에서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는 구형 폰의 느낌이 너무나도 들더라고요. 앞서 장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지만 이 아이폰 16의 후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플하면서도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정면으로 이렇게 돌려보게 된다면은 그 좋았던 느낌을 완전히 깨버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이폰 16을 한 달 동안 사용해 보면서 제가 느꼈던 이 휴대폰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체감이 되실 만한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애플의 보급형 라인업 SE의 후속작에 대해서 기다리고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감을 딱 떨어뜨리는 모델이었습니다. 저도 아이폰 16을 구매하고 언박싱하고 실사용까지 해보면서 이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가격인데 이 가격에? 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 아이폰 16e가 현재 애플에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구동되는 가장 저렴한 아이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4월부터 한국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아이폰 16을 산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얻는 것보다도 맥세이프, 가격, 베젤 등 아이폰 16e를 구매함으로써 얻는 불편함이 더 크기 때문에 굳이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대체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짜로 가격이 20만원 정도 저렴했으면 어느 정도 타협을 했을 텐데 정말로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